여러분, 세수하다가 얼굴에 뭐가 자꾸 만져지거나 메이크업 할 때 오돌토돌하게 자꾸 떠본 적 있으세요? 그리고 이걸 덮으려고 더 많은 화장품을 써서 여드름 색소 질환까지 번지는 경우도 아주 많은데요. 근데 이게 다 똑같아 보이지만 원인이 다 달라요. 그래서 오늘은 얼굴에 오돌토돌 올라오는 것들의 정체, 쉽고 정확하게, 그리고 치료법까지 전부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15년차 연세유의원 대표원장 박성원입니다. 오늘은 오돌도돌하게 올라오는 피부 질환들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대표적으로 총 4개가 있는데요. 비립종, 편평사마귀, 항관종, 피지샘종입니다. 문제는 이 4개를 거의 구별하지 못하시고 사실 사는데도 큰 지장은 없기 때문에 방치하시는 경우도 많은데요. 모두 계속 넓어지고 많아질 수 있으며 심지어 편평사마귀의 경우 전염성도 있는데요. 그래서 전부 하루라도 일찍 치료할수록 빠르게 치료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비립종, 다른 말로 눈좁쌀이라고 불리는 질환입니다. 비립종은 특히 눈 밑이나 눈꺼풀 주위에 잘 생기는데요. 하얗고 단단한 알갱이처럼 박혀 있다면 거의 대부분 비립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립종은 잘 짜질 것 같이 생겼는데 실제로 손으로 짜려고 해도 안 나오고 그냥 피부 안에 단단히 갇혀 있는데요. 그 이유는 2가지입니다. 먼저 비립종은 단단한 각질이기 때문입니다. 굳은 단백질인 거죠. 우리가 여드름이나 블랙헤드는 누르면 쉽게 짜지잖아요. 그 이유가 두른 주성분이 피지, 기름이기 때문인데요. 비립종은 고체이기 때문에 잘 나오지 않습니다. 2번째로 우리 몸 각질의 경우 피부 밖으로 빠져나오지 못하면 안에서 계속 각질이 쌓이는데요. 그래서 비립종의 뿌리는 사실 매우 깊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절대 집에서 짜시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잘 나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눈가는 피부가 얇고 예민해서 잘못 짜면 염증, 흉터, 색소 침자까지 생기기 정말 쉽습니다. 비립종은 집이 아닌 병원에서 제거하면 정말 쉽게 제거가 가능한데요. 어빔야그 레이저로 5분이면 깔끔하게 제거가 가능합니다. 일부 CO2 레이저로 제거하는 병원도 있는데요. 눈가는 매우 피부가 얇아 흉터가 남을 수 있으니 개인적으로 피하시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장님, 환자분들 중에 민간요법으로 치료하려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저희 환자분들 중에서 집에서 바늘로 제거하려고 오신 분들이 계셨는데요. 병원에서 몇천 원 내시고 안전하게 제거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원장님, 그럼 비립종은 지저씨랑 다른 걸까요? 아주 극히 일부분은 비립종이 비슷해 보일 수 있는데요. 그러나 비립종과 지젖은 생긴 원인도 성분도 완전히 다른 질환입니다. 지젖은 피부 연조직이 늘어나면서 생긴 작은 혹이에요. 일부는 간찰진이라고도 불리고요. 그래서 말랑말랑하고 특히 목 겨드랑이, 가슴 아래 등 피부가 접히고 마찰이 잦은 부위에 잘 생깁니다. 근데 비립종은 눈가에 주로 생기고요. 딱딱하죠. 지젖이라고 하더라도 절대 집에서 제거해서는 안 되는데요. 지젖은 죽은 각질 덩어리가 아니라 진짜 나의 살이기 때문에 혈관이 같이 자랍니다. 집에서 제거하면 색소 침착을 넘어 출혈, 감염 위험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 둘 다 병원에서 안전하고 빠르게 제거하시길 바랍니다. 지젖을 실에 묶어서 제거하시는 분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지젖을 실에 묶어서 제거하는 것도 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염증 생기고 감염 생기고 제대로 제거도 안 돼서 환자분들이 흉터가 크게 남으세요. 2번째는 편평사마귀입니다. 편평사마귀는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 중 가장 조심하셔야 할 질환이에요. 왜냐하면 바이러스성 질환이기 때문에 겉보기엔 그냥 피부색이랑 비슷한 작은 돌기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아예 인지도 못하세요. 피부에 오돌토돌한 뭔가 생겼네, 없어지겠지 뭐, 일시적으로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등 말이죠. 근데 바이러스 질환은 자꾸 손으로 만지면 번집니다. 그리고 피곤하면 더 생기고요. 처음엔 하나였던 게 양쪽으로 퍼지고 심지어 목, 이마, 콧 등 심하면 팔까지 번지는 경우가 많고 몸통까지도 번집니다. 그리고 편평사마귀는 HPV, 일류두종 바이러스 계열이기 때문에 면도, 클렌징, 마찰 같은 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확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매우 조심하고 빨리 제거해야 하는 질환입니다. 저도 다른 질환은 몰라도 편평사마귀만큼은 확인 시 바로 제거를 권유드리는 부분이 있을 정도입니다. 치료는 안면 전체를 꼼꼼하게 어빔야그 레이저로
제거해야 합니다. 편평사마귀는 피부 깊이 자리 잡은 경우도 많기도 하며 육안으로는 안 보이지만 숨겨진 바이러스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꼼꼼히 치료하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치료 시간도 상대적으로 긴 편이고 환자분의 인내심도 많이 필요합니다. 만약 레이저로 바이러스균 전체를 사멸시키지 않으면 금방 다시 재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얼굴 전체를 꼼꼼히 제거하는 것이 이 치료의 핵심입니다. 근데 실제로 환자분들 중에 말씀하신 대로 다 레이저로 제거를 하냐 모르시는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코로나를 사멸시키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죠.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퍼지기 시작하면 굉장히 강력한 전파력을 갖거든요. 편평사마귀 역시 면역력이 떨어지면 정말 번지는 거는 순식간이에요. 그래서 작을 때 빨리 제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또 주기적으로 와서 번지지 않았는지 팔로우업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돌토돌한 피부 세 번째는 항관종입니다. 항관종은 피부에 있는 땀샘 중 에크린샘이 증식하고 뭉치며 생기는 양성 종양입니다. 양성 종양이라고 하니 말이 좀 무섭죠? 하지만 안 같은 위험한 질환은 절대 아닌데요. 그냥 땀샘이 증식해서 생기는 말랑한 덩어리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자연적으로 없어지진 않고 점점 많아질 수 있고 깊게 생기는 특징이 있는데요. 방치하면 처음엔 한두 개였던 게 나중에 눈가에 10개, 20개씩 퍼져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처음엔 쌀알처럼 작게 생기다가 양쪽 눈 밑에 댄층으로 다닥다닥 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30대 이후에 여성분들한테 많이 보이는 편이며 이게 많으면 병에 걸리거나 성형수술 실패한 것처럼 정말 눈밑이 이상해 보일 수 있습니다. 치료는 CO2와 어뷰미하고 레이저로 보통 3에서 5회 정도 깊게 치료를 해야 되고 간격도 2, 3개월 시기로 잘 맞춰서 오셔야 합니다. 연예인 이유리 씨가 이 항관종을 없애려고 엄청 노력을 많이 하셨지만 꼼꼼하게 없애지를 못하셨어요. 그만큼 치료가 어렵고 술자의 기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항관종은 지금과 같은 여름철 자외선을 많이 받으면 더 심해질 수 있는데요. 그래서 피부가 예민한 분들은 생활 습관도 같이 조절해 주셔야 합니다. 최대한 실내에 자주 있는 게 제일 좋습니다. 마지막은 피지샘종입니다. 피지샘종은 이름 그대로 피지샘이 과하게 증식하면서 생기는 질환인데요. 보통 이마나 콧등, 볼, 턱 주변 피지 분비가 활발한 부위에 잘 생깁니다. 겉으로 보기엔 살짝 튀어나온 피지낭종이나 여드름처럼 보일 수 있어서 이게 뭐예요? 여드름인가요? 하고 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하지만 실제로 만져보면 단단하면서도 탱탱한 지방 느낌이 납니다. 피지샘종 역시 자연적으로 없어지지 않고 커지는데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이 깊게 생기고 재발이 잦습니다. 실제로 크기가 크지만 주변 조직을 밀어내고 얼굴에 굴곡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해지면 피부가 급격히 노화되어 보이거나 인상을 무척 안 좋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치료는 어뷰미하고 레이저로 해당 피지샘을 위축시키는 방법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점차 줄어드는 방식이라 경우에 따라 3-5회 정도 시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피지샘은 가족력도 일부 있고 특히 중년 이후에 눈에 띄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초기부터 간격을 맞춰 바로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일종은 보통 젊은 층 연령부터 나이가 많은 분까지 좀 다양하게 나타나고요. 편평사마귀 같은 경우에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항관종도 좀 나이가 많으시면 좀 더 많이 나타나시는 경우 같아요. 피지샘종은 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더 많이 나타나십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얼굴에 오돌토돌한 뭔가가 계속 만져진다. 절대 방치하지 마시고 꼭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비일종, 편평사마귀, 항관종, 피지샘종 모두 모양이 비슷하고 전부 원인도 다르고 치료 방법도 전혀 다릅니다. 특히 편평사마귀는 다른 분에게도 전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기에 치료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궁금하신 내용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또 다루겠습니다. 감사합니다.